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에서 어떤 분이 이제 복비를 누가 부담을 하냐라고 하시는데, 갱신 청구권을 쓰시려고 하는 계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세금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된대요. 근데 이제 그 2년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중간에 나가게 되면은 집주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세입자 구해놓고 뭐 복비 부담하고 그리고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 말씀은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차인이 낼 필요가 없지 않냐, 이게 뭐가 맞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 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내야 되나요? 자, 복비는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우리가 전세가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집주인은 부담할 필요가 없고, 세입자는 계약 기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세입자가 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알아서 구해서 세입자가 복비도 내고 그리고 이사를 가라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정으로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그 비용은 누가 지불을 할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눠볼게요.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인지, 집주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나가야 되면 세입자가 내는 거고, 집주인의 사정 때문에 세입자가 나가야 되면 집주인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 다음 또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인지, 그러면은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입자가 내야 되는 경우에 속하는 거고요.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집주인, 세입자 생각 안 한 사이에 그냥 시간이 흘러서 묵시적 갱신, 다시 2년 연장된 묵시적 계약 상태인지, 그 상태도 또 구분을 하셔야 된대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사실은 임차인이 굳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제일 먼저는 뭐냐, 법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조율을 하시는 거예요. 반반 부담하자, 아니면 뭐 내가 내겠다, 아니면 저쪽이 내라 라고 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게 먼저 우선이고요.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세입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는데 전세 계약 만료 전에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전세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기가 만료될 때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사전에 집주인에게 잘 얘기해서 합의를 보는 게 최선이고요. 그리고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는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에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집의 복비, 주도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관행입니다. 근데 뭐 이제 집주인분들 중에서 또 감옥 좋으신 분들은 반반 부담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만약에 이 전세금이 집주인이 올렸어요. 더 많이. 만약에 5억에서 뭐 8억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5억 부분에 대한 복비를 비율로 계산해가지고 세입자가 내고, 나머지 올린 부분 3억에 대해서는 뭐 집주인이 내는 그런 방식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두 다 합의입니다. 협의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라면, 전세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은 전세 계약 만료가 될 때까지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을 했으니까. 하지만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세입자에게 이사는 하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하는 것이고, 뭐 복비나 세입자 복비라든지 아니면 세입자가 지불하는 뭐 이렇게 뭐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해놓고 그 다음에 받아서 나가라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보통 관행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보통 구두상으로 얘기하지만 확실한 합의를 위해서 문자로 보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의 내용을 남겨두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문제가 없지만 자동 연장되었다고 생각하고 세입자, 집주인이 아무런 얘기 없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면은 세입자가
복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복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 아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세 계약 연장 중에 이사, 이제 묵시적 갱신이에요. 지금부터 세입자 입장에서 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별다른 통보를 안 했어요. 얘기 안 해가지고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자동으로 재계약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은 연장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세입자는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택임대보호법 제6조의 제1항의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갱신된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갱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대요. 다만 전세 계약 해지는 임대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즉 임차인이 3개월 내로 나는 전세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복비나 아니면은 뭐 세입자나 다 빨리 부동산에 내놓고 빨리 세입자를 구해가지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그분한테 이제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빨리 나가시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내놨는데도 뭐 아무 반응이 없고 그리고 3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세입자가 말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3개월 후에는 그냥 해지예요. 계약 해지. 그래서 세입자는 이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비를 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즉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복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집주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3개월 전에 미리 이사 사실을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집주인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시키긴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부동산들이 다들 알고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고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원래 계약에서 연장되었을 때는 세입자가 나가겠다라고 말한 그 시점부터 3개월 후에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집주인이 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 복비 역시도 집주인이 물어야 된다라는 거는 모든 부동산들이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사실을 모르는 집주인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에 전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지만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자동 연장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자나 재계약 통지는 하셔야 돼요. 문자나 재계약 통지 안 하시고 그냥 시간 연장돼가지고 계약서 따로 안 쓰면은 그러면은 이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을 올리던 그대로 유지하던 문자 아니면은 재계약 통지, 뭐 이메일이 됐던 어떤 이렇게 서로 간에 오갔다는 내용을 증명하실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시거나 혹은 재계약서를 쓰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전세 계약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셔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통보 증거를 남겨두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세입자가 2년 연장된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복비,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집주인이 더실 수가 있어요. 묵시적 갱신 반드시 기억해 주셨다가 집주인분들께서도 복비에 대해서 내가 물어야 되는 그런 피치 못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그런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문자, 통보 등을 통해서 반드시 꼭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를 다시 재계약을 했다라는 것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은요, 뭐냐면, 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생긴 법이에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가지고 이제 5%만 상환해가지고 임차인이 2년에서 최장 다시 2년, 4년까지 살 수 있는데, 근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가지고 된 그 2년, 연장된 2년에 대해서 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내가 나가게 됐는데,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댓글을 다신 분이 내가 알기로는 내가 복비를 낼 필요가 없이 집주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묵시적 갱신을 우리가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했냐면,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얘기하고 3개월 뒤에 효력 발생, 세입자는 복비나 이런 거를 낼 필요 없이 집주인이 내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라는 요 규정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2년 연장 계약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즉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가지고 2년 연장을 했지만 임차인은 본인이 나가겠다고 생각하면 아무 때나 나갈 수가 있어요. 다만 말하고 바로 즉시 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말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는 효력 발생을 하니까 3개월 뒤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굳이 임차인이 복비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셔서 서로 간에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